명망 있는 교수에서 무직자로. 66세 은퇴 후의 처참한 현실. 혹시 은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평생 성실히 일했으니 이젠 여유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더라고요. 특히 대학 교수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보이던 분들도 어느 순간 강의실 문을 닫고 나면 불안과 상실감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6세에 딱 은퇴를 맞이했는데 이제부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호기롭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분을 떠올리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뭐하지? 하는 막막함만 남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꼭 교수님이 아니어도 퇴직을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울림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란 게 일에서 손을 떼고 나면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요. 자, 그럼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정보를 드리고 싶어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달라지는 삶의 균형. 사람이 산다는 건 결국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봐요. 교수님이라면 연구자이고 강의자이고 지도 교수였을 거고 때로는 각종 위원회 멤버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수많은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죠. 처음엔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역할들을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대학 사회에서 누렸던 명성은 사라지고 학회 활동도 덩달아 줄어드니 인간관계가 급격하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뭐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학술 모임의 자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 삶의 일부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누구지? 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례 1 정교수 은퇴 후 이젠 뭘 해야 하지? 제가 아는 분 중에 30년 넘게 대학교 정교수로 재직하고 딱 66세에 정년퇴임을 맞으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역사가 오래된 학과장이었고 학교 내외로도 알아주는 중견 학자였죠. 퇴임식 날 후배 교수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교수님 드디어 자유의 몸 되셨네요. 라고 농담 섞인 축하를 건넸어요. 실제로 이분도 처음에는 이제 마음껏 여행 다니고 평생 못 해본 취미도 찾아봐야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근데 은퇴하고 몇 달 지나니까 여행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함께 일하던 후배 교수들과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고 연구실 문을 닫으니까 내가 무슨 쓸모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엄습했다고 하세요. 같이 지내던 학회 사람들도 안 보이면 점점 내가 잊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찾아왔다고요. 이렇듯 명망 있는 교수도 은퇴 후에는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을 그대로 겪어요. 결국 이분은 뒤늦게라도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뛰어들면서 자기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은퇴 직후 꽤 오래 슬럼프를 겪은 건 사실이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2. 은퇴 준비 진짜로 필요한 이유. 우리가 흔히 돈 얘기만 은퇴 준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노후 자금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재정적으로 탄탄하다고 해도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 허무감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특히 교수처럼 학문적 가치와 대인관계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많이 형성해온 분들은 갑자기 모든 활동이 끊기면 나란 존재가 쓸모가 있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은퇴 전에는 각종 세미나, 연구, 학생 지도 등으로 하루하루가 빡빡했는데 은퇴 후엔 달력을 봐도 일정이 횡할 수 있죠. 그 간극에서 생기는 괴리감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슬럼프나 우울감, 심지어 심신의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사례 2 은퇴 후 우울감으로 병원 신세진 교수님. 또 다른 교수님 이야기인데 이분도 원로 교수로 퇴임하시기 전까지 학교 일에 파묻혀 살았어요. 명예교수 칭호는 받았지만 실제로는 격주로 한두 시간 강의 자문하는 정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 자꾸 집에만 계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활동량도 줄고 우울감이 서서히 올라오더랍니다. 사람이 재미있는 게요. 본인은 계속 웃으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난 더 이상 안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떨쳐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몸까지 안 좋아져서 병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의사분이 교수님,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때요? 너무 고립돼 계시니까 몸까지 약해지신 것 같아요 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몇 달간의 치료 후에 지역 도서관에서 작은 강의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학생 대상이 아니라 일반 시민 대상이었지만 그 작은 무대가 오히려 본인에게는 큰 활력소가 됐다더군요. 그분 말씀으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살아갈 의미를 느낀다는 거요. 3. 은퇴 후에도 계속 활동하기. 활동이라고 꼭 거창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던 분야의 스터디 모임에 나가는 것도 활동이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를 하는 것도 활동이죠. 아, 그래도 교수님 정도면 무슨 대단한 지필 활동을 해야 할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대단한 연구만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소소한 취미나 봉사활동이 훨씬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사례 3. 동네 사랑방 만들기에 나선 은퇴 교수님.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은 65세 즈음에 강제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더 가만히 있다가는 사회와 완전히 단절될 것 같아서 동네 소모임부터 찾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마땅히 마음 놓고 참여할 만한 모임이 없어서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 라운지를 주 1회 빌려서 문화 사랑방이란 걸 시작했어요. 10명 남짓한 주민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영화도 같이 보고 토론도 해보고 사실 주최하는 입장에선 준비해야 할 게 좀 많았지만 조금씩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역할이 있구나라는 기쁨을 매주 느끼셨다 하더군요. 결국 그분이 그 모임의 대표가 되어 동네에서 이것저것 새로운 사업도 주도하게 되셨고 지역 단체와 협업하면서 작게나마 의미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내가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란 걸 잊고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서야 다시 써먹게 될 줄은 몰랐다니까요. 라며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요. 4. 은퇴 후 꼭 기억해야 할 조언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사회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 은퇴 후 마음의 허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학문적 자부심과 사회적 인정이 사라질 때 스스로를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해요. 일상에서 즐겁게 몰두할 작은 목표를 미리 세워두면 좋습니다. 관계를 잇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둬라. 동료 교수님, 제자들과의 네트워크만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찾으세요. 학회가 아니라도 좋고 동호회도 좋습니다. 꾸준히 만날 사람이나 모임이 있으면 외로움을 덜게 돼요. 은퇴 시점을 천천히 낮춰보라. 갑작스러운 완전 은퇴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입니다. 가능하다면 퇴임 직후 몇 년 동안 파트타임 강의를 계속한다든지 연구소 자문역이나 외부 강연 등을 맡아서 급격한 전환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평생학습의 자세를 유지하라. 평생을 가르쳤던 분들이라도 은퇴 후에는 다시 배우는 자리에 서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문화센터 강좌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도 계시죠.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이 생겨요. 내가 하던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던 일을 찾아라. 일이라는 게 생업일 수도 있지만 사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기는 쉽지 않잖아요. 은퇴 후에는 오히려 이 취미나 관심사를 마음껏 파볼 기회가 생깁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심지어 봉사활동도 좋고요. 5. 은퇴 후 삶, 새로운 챕터로 만들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수님이든 회사원이든 은퇴 후에는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요.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는 소외감에 무력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챕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60세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60대, 70대에 더 튼튼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요즘 시대에 은퇴 후 수십 년이 또 다른 인생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마치며
명망 있는 교수에서 무직자로 66세 은퇴 후의 처참한 현실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은퇴 충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 위상과 사회적 인정이 컸던 만큼 그만큼 상실감이 크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마음의 빈자리는 꼭 교수님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은퇴 예정자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을 미리 준비하고 인정하자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다가는 은퇴 후에 허무함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어요. 돈도 준비해야 하지만 마음도 준비해야 하고 관계도 준비해야 하죠. 그리고 막상 은퇴하고 나서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보다 내가 지금 뭘 하면 즐거울까? 를 더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몇 가지 사례, 그리고 은퇴 후에 고민해 볼 거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결국 우리의 삶은 작은 일상에서 시작하고 그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만 오래오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멋진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보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소통과 도전 속에서 나온다고 믿어요. 여러분께도 그런 용기와 기회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명문대 출신 대기업 임원의 끝 은퇴 후 찾아온 비극적인 삶. 서론 성공이 가져다준 허상. 저는 평생 일만 했어요. 돈도 벌고 가족도 책임졌죠. 그런데 지금 제 삶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을 거머쥐었던 한 지인의 말입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지만 은퇴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마치 평생 달리기만 했던 레이스가 갑자기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입니다. 젊을 때는 눈앞의 성공과 돈을 목표로 달렸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공허함과 막막함을 느낍니다. 명문대 출신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화려한 이력도 은퇴 후 삶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에서 흔히 간과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성공의 잔상에 갇힌 삶. 사례 1.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김철수 씨가 겪는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 후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오랜 시간 회사와 직책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직함이 없어진 후에는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뭐라도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명함이 없어진 순간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들었어요. 김 씨는 우울증까지 겪으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의 삶은 직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 씨처럼 역할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은퇴 전부터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개발하고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해 개인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2. 재정 준비에 부족.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것. 사례 2. 매달 적자인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박영희 씨가 겪는 은퇴 전에 대기업에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줄이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탓에 퇴직 후에도 고액의 소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은퇴 후 몇 년간 모아둔 자산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해결책. 박 씨와 같은 사례는 은퇴 전부터 실질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하며 소비 패턴을 재점검하고 은퇴 후의 삶에 맞는 경제적 균형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연결의 단절. 혼자가 된다는 것의 무게. 사례 3. 친구도 가족도 멀어졌어요. 정우석 씨가 겪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직책과 업무 중심이었고 정작 퇴직 후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시간이 더디게 가고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결책.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려면 은퇴 전에 인간관계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과의 시간을 꾸준히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시간이 많으니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지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공허함, 경제적 불안, 사회적 단절이라는 세 가지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정 계획은 기본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명문대 출신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은퇴 후를 계획하고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다르게 만듭니다. 전문가, 칼럼 명문대 출신, 대기업 임원의 끝 은퇴 후 찾아온 비극적인 삶을 피하는 법.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은퇴 후의 삶을 낭만적으로 그리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후 자신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찾아오는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라. 대기업 임원이었던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의 삶은 화려했지만 퇴직과 함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명함으로 자신을 설명하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명함이 사라지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직장 속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철저히 생산성을 요구하는 곳이고 직급과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문제는 이 역할이 사라지면 내 존재의 의미까지 함께 잃어버린다고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빛나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파고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경험을 살려 후배들에게 조언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훌륭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건 돈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은퇴 후 걱정 없지 않나요? 그러나 이 질문은 핵심을 벗어났습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박영희 씨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퇴직 전에는 연봉이 꽤 높았지만 퇴직 후에도 그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냈고 경제적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현역 시절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 후의 소비는 현역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연금과 저축, 투자 등 여러 소득원을 조합해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부터 은퇴 후의 예산을 현실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실험을 미리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연금 수입 외에도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칼럼니스트나 작가로 활동할 수 있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강의나 자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3. 고립되지 않기 위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라. 은퇴 후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정우석 씨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직장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간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정작 퇴직 후에는 함께할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업무나 비즈니스 중심으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정작 나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순수한 교류를 나눌 사람을 찾기 어려워지는 이유죠. 결국 혼자 남게 되면 시간이 많아도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기적으로 친구와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행복을 줍니다. 명문대 출신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성공했던 사람일수록 나는 준비됐어 라는 자만이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체성, 재정관리, 사회적 연결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아름다울지 비극적일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퇴직 후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단순 노동의 늪에 빠진 이야기. 사장님,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폭염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뱉어낸 말입니다. 믹스 커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저는 올해 63살 김철수입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 바쳐 일했지만 퇴직 후 제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초라한 몸뚱이 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퇴직 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잡부, 아파트 경비 등 단순 노동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쓰던 제가 이제는 몸을 쓰는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가족들을 생각하며 일을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샘 작업은 고사하고 몇 시간만 일해도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터덜터덜 걸으며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노후와는 너무도 다른 현실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처럼 퇴직 후 단순 노동에 내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흔합니다. 사례 1,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영희 씨 58세.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8시까지 택배 상자를 나릅니다. 잠깐 쉴 틈도 없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쏟아지는 택배 상자들을 쉴 새 없이 옮겨야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지만 잠시라도 멈추면 쏟아지는 택배 상자에 깔릴까봐 겁이 납니다. 사례 2, 건설 현장 잡부로 일하는 이정호 씨 60세. 땡볕 아래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습니다.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해도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떨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이 나이에 해야 한다는 게 서럽습니다. 사례 3,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최민수 씨 65세.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밤늦게까지 순찰을 돌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합니다. 몇몇 주민들은 갑질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벼랑 끝 택배 상하차. 58세 박영희 씨의 절규 노년층의 위기, 우리 사회의 과제.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잠깐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택배 상자들. 박영희 씨의 증언은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58세,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지만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뿐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지만 잠시라도 멈추면 쏟아지는 택배 상자에 깔릴까봐 겁이 납니다. 이 말 속에는 삶의 무게와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영희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박영희들이 존재합니다. 퇴직 후 생계를 위해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청소 등 힘겨운 노동에 내몰리는 노년층의 현실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가? 첫째, 노후 준비 부족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노후 준비 또한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기업들은 젊고 생산성 높은 인력을 선호하며 노년층은 일자리 시장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 부족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 지원, 직업 교육 등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년층은 벼랑 끝에 내몰려 스스로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개혁.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확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노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노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확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노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의 노년층 고용 촉진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노년층 고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3. 노년층 재취업 지원. 직업 교육 및 훈련 제공. 노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재취업 알선 서비스 강화. 노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창업 지원. 노년층의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4. 사회적 인식 개선. 노년층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령 차별 금지. 고용,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노년층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대 간 소통 강화.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 부족. 대한민국 노년의 빈곤을 부르는 빨간불. OECD 꼴찌 빈곤율 이대로 괜찮은가? 저축은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칠순을 넘긴 김할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입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 키우고 가정 꾸리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지를 주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노인 2명 중 1명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노인들은 빈곤에 시달리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노후 준비 부족입니다. 1. 공적연금의 부재.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역사가 짧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낮은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각지대 존재.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계층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노후에 더욱 심각한 빈곤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적인 노후 준비 미흡. 저축 여력 부족. 높은 교육비,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식 부족.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실패 위험. 주식, 부동산 등 투자를 통한 노후 준비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노후 빈곤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 공적연금 강화. 국민연금 개혁. 소득 대체율 인상, 가입기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확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2. 개인의 노후 준비 지원. 금융교육 강화. 국민들의 금융 지식을 높여 효과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 확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저축을 장려해야 합니다. 안전자산 투자 활성화. 노년층에게 적합한 안전자산 투자 상품을 개발하여 투자 실패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노후 준비의 중요성 강조. 젊은 세대부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존중. 노인 빈곤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결론. 노후 준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노후 준비 부족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개인은 젊은 시절부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월 100만원으로 평생 배당 받기. SCHD로 은퇴 준비 가능할까? 나는 퇴직하면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 가꾸며 살 거야. 나중에 연금 나오겠지 뭐. 아니면 작은 가게나 해볼까?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요, 막상 퇴직이 눈앞에 다가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자녀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됐고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딱히 월세 수익 같은 것도 없고요. 이럴 때 요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배당 ETF,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표 고배당 ETF인 SCHD입니다. 월 100만원씩 꾸준히 투자하면 진짜 은퇴 후 매달 돈이 들어오는 삶이 가능할까요?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SCHD가 뭐길래? 먼저 SCHD는 미국의 대표적인 고배당 ETF 중 하나예요. 슈와브 U.S. 디비덴드 에거티 ETF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우량 고배당주의 투자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주는 게 핵심이죠.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약 34% 수준. 주로 미국의 대형 우량 기업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시스코 등의 투자. 배당은 분기마다 지급 3, 6, 9, 12월.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배당 수익과 자산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즉, 연금처럼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월 100만원씩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월 100만원씩 SCHD에 투자하면 도대체 몇 년 후에 은퇴가 가능해질까요? 가정. 월 100만원 투자. 연평균 수익률 7% 주가 상승 배당 포함. 투자 기간 20년. 이 조건이면 약 4억 9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연 4% 배당만 받아도 연간 2천만 원을 약 166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죠. 물론 세금과 환율 변동 등 변수가 있지만 적극적인 은퇴 생활비 보조 수단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 3가지. 1. 김 부장 59세 퇴직 앞둔 대기업 직장인의 전략적 선택. 김 부장님은 올해 퇴직 예정인데 사내 퇴직연금으로 약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6천만 원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생활비, 4천만 원은 SCHD에 일시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부인과 함께 매달 100만 원씩 계속 추가 투자하고 있죠. 퇴직 후 5년이 지나 64세가 되면 이 부분은 SCHD에서 월 약 70만 원의 배당 수익, 국민연금 180만 원, 기타 소득 알바, 농사 등 합쳐서 은퇴 생활을 걱정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주식은 잘 몰랐어요. 근데 매달 들어오는 배당을 직접 받아보니까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이 선생 51세 교직 조기 퇴직 후의 인생 이막.
공무원 생활 25년 차에 번아웃이 온 이 선생님은 조기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교직 퇴직금과 개인저축 일부를 SCHD에 넣고 이후 월 100만 원씩 자동이체로 투자 중입니다. 현재 5년 차 투자 원금은 약 6천만 원, 평가액은 8천만 원을 넘어섰고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은 소소하게 4,050만 원 수준입니다. 주가 등락보다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 매일이 너무 뿌듯해요. 주말마다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 영어 수업하면서 저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3. 박부 부육 10세 서울 아파트 팔고 귀촌 배당으로 생활비 해결. 박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전남 고흥으로 귀촌했습니다. 남은 자산 중 2억 원은 은행에, 1억 원은 SCHD에 넣고 나머지는 텃밭과 생활비로 사용 중입니다. SCHD에서만 연간 400만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이 생기고 그 외에는 텃밭에서 나오는 자급자족과 소소한 공방 수입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단순한 삶인데 배당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집세 걱정 없고 물가도 낮고 정신적 여유가 생겼어요. 결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단 준비는 지금부터. 월 100만 원이라는 돈 처음엔 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담배, 커피, 외식 줄이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소비하느냐 아니면 미래의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하느냐예요. SCHD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노후의 현금 기계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2030년 전 은행 적금품처럼 지금은 배당 ETF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환율 변동, 미국 세금 정책 변화, ETF 구조 변경 등. 하지만 분산 투자와 꾸준한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만 유지한다면 월 100만 원 투자로 평생 배당받는 은퇴 생활, 정말로 꿈만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돈을 SCHD로 옮겨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 행동하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SCHD 같은 자산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 어떻게 다스릴까? 솔직히 말하면 투자라는 건 언제나 불확실성을 안고 갑니다. 진짜 이게 맞는 방향일까? 주가 떨어지면 어쩌지? 배당 끊기면 어쩌나? 이런 생각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미래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사례에서 봤듯이 SCHD 같은 배당 ETF는 장기 투자, 시간의 복리, 현금 흐름 자산이라는 키워드에 맞춘 투자 방식이에요. 당장의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2030년 뒤에 나에게 매달 용돈을 주는 기계 하나를 만드는 일이죠. 리스크 관리 없으면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SCHD만 믿고 가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항상 변수가 생기거든요. 특히 아래 세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1. 환율 리스크. 우리는 원화로 투자해서 달러 자산을 삽니다. 만약 은퇴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너무 불리하게 변했다면 수익률이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해결법? 환노출 ETF와 환해지 상품의 분산 투자. 또는 일정 금액은 국내 배당 ETF의 KODX 배당 성장, TIGR 우량가치 등록 분산. 2. 세금과 정책 리스크. 미국 배당엔 기본적으로 15%의 원천 징수가 붙어요. 그리고 향후 한국 마이너스 미국 간 세금 협정이 바뀌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죠. 해결법? 투자 전 미국 배당세 관련 세금 이해는 기본. IRA나 연금 계좌와 연계된 투자 구조 검토도 가능. 3. 단일 ETF 의존 위험. SCHD가 지금은 우량하다고 해도 미래까지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갑자기 배당 전략이 바뀌거나 ETF 운용이 부진하면 배당도 줄어들 수 있죠. 해결법? VYM, DVY, JPI 등 다른 배당 ETF와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 REITs, 채권형 ETF, 금 ETF 등도 보조수단으로 고민. SCHD 투자,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 1. 안정적인 은퇴 자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SCHD처럼 배당 기반 수익이 있는 자산은 매우 유용해요. 2. 투자는 하고 싶은데 주식 매매는 어려운 사람. 매일 종목 분석하고 사고 팔기 어려운 분들 계세요. ETF는 그냥 매달 정해진 금액만 사면 끝이라 관리가 편합니다. 3.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 조정장에서 배당이 오히려 더 반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배당 ETF는 정말 맞춤형이에요. 현실적인 전략, 이렇게 세워보세요. 이쯤 되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고 궁금하실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래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1단계 투자 목표 수립. 나는 65세부터 매달 최소 100만 원은 배당으로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구체화해야 필요한 총액이 계산됩니다. 2단계 자동이체 설정으로 습관화. 매달 정해진 날짜에 100만 원씩 자동 매수. 시장 상황 신경 안 쓰고 그냥 습관처럼 내 노후 보험금 넣는 거죠. 3단계 1년에 한 번 점검만 하기. 연말에 포트폴리오 재조정. 필요시 리밸런싱의 비중이 너무 커졌다면 일부 현금화. 은퇴 준비는 결국 돈보다 태도다. 사실 은퇴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뭘 시작해 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위험한 태도예요. 지금 시작하면 5년 뒤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안 하면 5년 뒤에도 똑같이 후회하고 있을 거고요. SCHD에 매달 100을 넣느냐, 아니면 매달 100을 소비하느냐. 이게 은퇴 후 인생을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SCHD는 분명히 장점이 많은 상품입니다. 특히 장기적, 배당 기반의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정말 잘 맞는 ETF예요. 하지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막연히 좋다더라 하지 말고 자신의 투자 성향, 필요한 은퇴 생활비, 환율과 세금 리스크,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 감내 수준까지 고려해서 나만의 노후 포트폴리오를 직접 설계하는 것,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손 안에서 SCHD가 또 한 주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한 주가 몇 년 뒤 당신에게 매달 용돈을 주는 씨앗이 될 겁니다. 은퇴는 언젠가 다가오고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 한 번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